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자연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왕 노릇을 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어느 곳으로부터 인간을 지배하고자 기생 생물들은 지구에 노크도 없이 불쑥 찾아와 인간들의 뇌를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훌륭한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한 인간과 자신의 종족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고유의 감지 능력 덕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들은 자신의 종족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생 생물들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녀는 바로 변해버린 시니치의 모습으로 인해 돈독했던 사토미와의 사이에서 틈이 벌어져 훗날 사토미의 남자를 뺏으려 했던 인물 카나 되시겠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동네 양아치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던 어느 10대 청소년들, 그들은 완전 나가리가 되도록 시니치의 친구 나가이를 딸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등굣길에 시니치가 목격한다. 자신의 오른손을 빼앗은 괴생명체로 인해 인간 이상의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였으나 그러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쓸데없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몸빵을 자처한다. 이때 시니치가 쳐 맞는 것에 연민과 호기심을 느낀 카나는 쭈구리가 된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눈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낸 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이처럼 카나는 나일강처럼 넓고 풍요롭고 신비로운 그의 눈에 퐁당퐁당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유약하고 볼품없던 시니치가 자신이 이끄는 늑대 무리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낀 그녀는 이를 계기로 그에게 잠깐의 두려움과 깊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시니치가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먹게 된 사토미는 아무도 없는 시니치의 집에서 그와 오붓한 시간 속에서 그의 따스한 마음을 확인 후 그와 미기에게 묘한 아쉬움을 남긴 채 그녀가 그의 집을 떠나가기 무섭게 카나가 그의 집 앞에 찾아오고 만 것이다. 사과하러 왔다는 것을 핑계로 시니치에게 접근하고자 했던 그녀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그가 내민 손을 그녀의 야릇한 손길로 살포시 얹게 되자 마치 염동력이 발휘된 듯 지그시 그의 손을 음미하며 체온을 느끼는 그녀였던 것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시니치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기는 기생생물만 느끼는 파장을 카나도 미약하게 느끼는 것 같으니 엮이지 말 것을 충고한다. 그러나 처음 시니치를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듯 하다. 시니치의 눈을 보고 시니치의 손을 어루만지며 달달하고 묘한 감정을 자극받았던 그녀는 시간이 흘러 시니치가 자신의 눈앞에 있지 않아도 시니치를 느끼고 있었던 카나였던 것이다. 혼자 느끼고 혼자 마음앓이하는 카나, 이것이 바로 짝사랑의 시작이었던 것일까? 초능력, 자신의 능력을 운명의 상대를 느끼는 힘이라 맹신하게 된 그녀는 시니치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 짠! 하고 그의 앞에 나타났으나 그는 시니치가 아닌 학교에 전학 온 기생생물 사마다 히데오였던 것이다. 사마다 히데오의 그럴싸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당황하게 된 그녀가 적절한 타이밍에 카나 앞에 등장한 시니치가 그녀를 위기로부터 구해낸다. 이제는 그가 강하다라는 확신이 점점 서게 된 그녀는 지나가던 사토미를 의식하며 일부러 시니치에게 더더욱 꼬리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카나의 말을 듣고 시니치는 그러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접근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학교에서 대소란을 벌였던 사마다 히데오의 죽음으로 인간과 기생생물의 구별을 위한 나름 일상의 방법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되자 카나는 예리한 촉을 시니치에게 발동하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시니치에게 선물 받은 머리카락을 소중히 받아두고 카나의 거듭되는 질문 공세에 시니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자 카야가 위험 노출이 심각 단계로 자연스레 상향 조정된 것에 아낌없는 충고를 재차 내뱉는다.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시니치를 향한 카야의 마음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기가 시니치에게 재차 충고를 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화를 하던 동시간에 카나와 시니치와의 대화를 보고 듣고 있던 사토미와 마주하게 된다. 카나는 사토미가 시니치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눈치채게 되었고 자신도 얼떨결에 시니치를 좋아하는 마음을 크게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사심 있는 눈길과 따스한 말 한마디조차 시니치에게 받고 있지 못한 카나의 간절한 집착은 커져만 가게 되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까? 현실에서 갖지 못했던 시니치를 꿈에서라도 내 남자로 만들고자 했던 카나 되시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카나를 저지하고자 시니치는 그녀와 단둘이 만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던 기생생물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카나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나에게 설득력은 없었고, 오히려 카나는 시니치와 사토미와의 연애 전선에서 자신이 방해되는 인물이라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에게 확신을 주고자 시니치는 미기를 설득하여 그녀와의 만남을 다시금 약속한다. 이렇게 시니치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임과 흥분, 게다가 살아가는 의미까지도 확실히 충전이 된 그녀는 시니치가 했었던 몇 차례의 충고를 하얗게 잊은 채 시니치가 뿜어내는 파장이라 생각하고 그를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의심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으나, 기생생물로부터 치명상을 입고 지금처럼 지난번에 꿈을 꾸었다는 애절한 말만 남기고 눈을 감게 된다. 초반에 껌 좀 씹으며 등장했던 그녀는 시니치를 알게 된 이후 그녀의 꼬봉 미츠오가 시니치는 이미 여친이 있으니 포기하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시니치와의 과격한 꿈을 꾸기도 하였다. 시니치와의 러브스토리를 그렸던 두 차례의 강력한 꿈을 꾸었던 그녀는 비로소 죽어서야 그 꿈을 실현시킨 듯 하다.